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칙연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칙연산? 너무 익숙해서 이제는 이걸 따로 생각해야 되나, 생각해 봐야 되나 할 정도로 기본적인, 기초적인 그런, 어, 수학의 한 분야인데요. 그런 만큼 이 기초가 어디까지 응용될 수 있는지, 이 기초를 기본을 잘 다져 놓으면 어디까지 우리가 해낼 수 있는지, 어릴 때부터라도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디까지 가나 한번 봅시다. 사칙연산 볼게요. 사칙연산입니다. 이거는 넷을 뜻하는 사이인 것 같고요. 연산을 한대요. 연산은 뭔가 수를 가지고 자연스럽게 좀 갖고 수를 가지고 좀 조작을 해보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칙자가 이 법칙을 뜻하는 칙자거든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인데, 이런 네 종류의 연산, 사종연산이 아니라 사종연산이라고 하지 않고 사칙연산이라고 하네요. 사칙연산이라고 하네. 언제부터 이렇게 사칙연산이라고 쓰지? 뭐 중국에서 쓰기 시작했겠죠. 이런 말을, 이런 단어를. 사칙연산이다. 자, 연산을 하는데, 네 종류를 하는데 법칙이 있다. 이 연산에 적용되는 정리들이 있다. 법칙들이 있다. 이걸 먼저 전제를 깔고 시작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사칙연산. 그러면 법칙들이 있죠. 뭘 먼저 하고, 이 네 종류 중에서도 곱하기 나누기가 먼저고, 괄호가 있으면 그 괄호를 먼저, 그런 이렇게 다양한 교환 법칙도 있고, 결합 법칙, 이렇게 다양한 법칙들이 있죠. 이 법칙들이 적용이 될 텐데, 그 법칙을 적용하기에 앞서 먼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한 단계 더 전후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칙을 알기 전에 먼저 이 이렇게 생긴 얘네 기호죠. 기호입니다. 기호.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기호입니다. 이 더하기 기호는 참, 더하기 이렇게 쓰는 십자가 같기도 하고요. 이걸 보면 누구나 더하기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인간이 이 문자로서, 이런 기호로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빼기 기호는 뭐, 이 와인을 이 와인 그 오크통에 담을 때 얼마큼 먹으면 이만큼이 차에 있었는데, 한 번 퍼갔더니 이만큼이 됐다, 줄어들어서. 이렇게 또 한 번 더 퍼갔더니 이렇게 줄어들었다. 이런 이 눈금을 표시하는 데서 유래했다는 기호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뭔가 좀 빠진다는 의미가 있죠. 그냥 이렇게 봐서는 일자 의랑 똑같고 이렇게는 모르는데, 그런 유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곱하기 참 더하기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좀 십자가 모양을 45도로 이렇게 돌려놓은 그런 모양이고, 더하기를 이렇게 45도로 돌려놓은 모양이죠. 더하기와 관련이 있겠구나를 기호 모양에서부터 알 수 있습니다. 아, 곱하기는 더하기랑 뭔가 관련이 있나 보다. 그다음에 나누기를 보면, 저는 이 나누기는 참 이거 엄청 오묘한 기호인 것 같은데요. 나누기는 이 자체가 식입니다. 식이 지금 숫자가 되려고 하는 그런 이 뭔가 변환의 그 순간인데요. 요 밑에 오는 수도 있고, 이 위에 오는 수도 있고, 이 위에 오는 수를 이 밑에 오는 수로 나누면 이 숫자가 돼버리는, 2 나누기 3이 이런 숫자가 돼버리는 이 수식이, 이런 엄청난 기호고, 이 나누기는 특히 더 두 가지 뜻을 한꺼번에 갖고 있다. 이 기호에서는 점에서 4학년, 5학년 이때 나누기가 나오면 수포자가 나온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상황인지 모르겠는데요. 이 수포자가 이거 뭔가 어렵다, 나누기 어렵다, 분수 어렵다, 분수 계산 와닿지 않는다는 그런 상황이 초래되는 그런 원흉이라고도 할 수 있죠. 이 나누기 기호는 이렇게 나누기라고 쓰고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동음이어
관계라고 볼 수 있겠죠. 동업이어 상황이 여기 안에 펼쳐지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상황에 해당하는 건지를 할 때마다 좀 생각을 해봐야, 나누기 연산을 할 때마다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거 자체가 나누는데 지금 이 두 가지 숫자가 하나의 식으로, 이 두 가지 숫자를 쓴, 두 가지 기호를 위아래로 쓴 이 식이 하나의 숫자 내지는 하나의 지금 기호가 된 참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렇게 나오고요. 더하기 그냥 더하죠. 더합니다. 여러 개 있는 걸 합해서 한꺼번에 보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 빼기, 빼죠. 쓰면 닳고 빼죠. 곱하기, 곱하기라는 상황을 표현하기 위해서 아까 더하기랑 관계가 있다고 했잖아요. 자,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더하기, 더합니다. 빼기, 뺍니다. 그냥 1차원적으로 표현이 될 수가 있어요. 뭐 보면 이거를 어린아이들에게 와닿게 바로 볼 수 있게 설명하는 몬테소리 방법을 좀 설명을 해보면, 몬테소리의 교구를 이용을 해보면, 뭐 2를 3과 더해보자 우리. 그러면 2가 두 개가 있어요. 구슬이 두 개가 있고요. 3이랑 더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하나, 둘, 셋, 넷, 5개. 2랑 3이 합해지면 5개가 되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죠. 여전히 선형의 1차원입니다. 그 다음에 3에서 2를 빼보자. 그러면 3에서 하나 빼고 둘 빼고 없어진 이 상황. 여전히 선형으로 나타냅니다. 1차원이죠. 자, 이제 곱하기를 해볼게요. 뭐 5를 5와 곱한다. 이 의미는 5를 5번 더한다는 거죠. 그럼 5를 5개 한번 더 해볼게요. 5번 더 해볼게요. 하나 있어. 5가 하나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옆으로 1차원으로 쭉 갈 수도 있고, 내려보겠습니다. 두 번 똑같은 모양으로 나오게 2번 더해줬고, 3번 더해줬고, 4번 더해줬고, 5번 더해줬습니다. 곱하기를 했더니 이런 선형이었던 1차원만 나타낼 수 있었던 이런 지금 상황이 면적이 됐습니다. 2차원이 됐어요. 곱하기는 1차원을 2차원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기호구나. 선을 면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기호구나. 이게 적분이 될 수가 있겠구나. 자, 이런 개념을 가지고 시작해 봅시다. 생각해 봅시다. 자, 곱하기는 2차원이 되는 그런 지금 마법을 부리고 있습니다. 또 이제 나누기를 보면, 나누기는 다시 아까로 돌아가서, 자, 하나, 둘, 셋, 넷, 5개가 더해준 5를 5번 더한 이런 상태가 있었어요. 상황이 있어요. 이거를 한 명한테 여러 명이 있는 와중에 나눠줘. 자, 5개 빼고 한 명한테 주고, 5개 빼서 한 명한테 주고, 또 빼서 한 명한테 주고, 빼서 한 명한테 주고, 한 명한테 줬더니 최종적으로 5명한테 돌아가는구나. 5명한테 5개씩 돌아가는구나. 그럼 어떻게 됐어요? 다시 다 각각 나눠 가진 1차원이 돼버렸습니다. 나누기는 다시 1차원이 돼버렸어요. 뭔가 2차원이었던 얘를 1차원으로 압축을 시켜버렸습니다. 압축시켜버린 상태고요. 나누기는 압축이 돼버린 상태고, 2차원을 1차원으로 다시 환원을 시켜버린 상태고, 좀 더 다른 지금 상황이 초래된 거죠. 그럼 나누기를 한 번 더 자세히 봅시다. 좀 더 자세히 봅시다. 자, 나누기만 좀 따로 볼게요. 아까 뭔가 뭐 나누기는 수식도 숫자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마법을 부렸잖아요. 만약에 10 나누기 2를 해볼게요. 10 나누기 2가 어떤 상태인가요? 뭐 빼기랑도 관련이 있는 것 같고, 여기서 2는 무슨 의미지?
10은 뭐 지금 얘가 기준이 돼가지고 빼지고 뭐 나눠지고 하는 것 같은데 2가 뭐지? 2가 무슨 의미지? 생각해보면 10개를 두 그룹으로 나눈다고 볼 수도 있죠. 나눠본다. 그렇게 나누는 방법을 생각해보면 10개를 두 그룹으로 나눈다. 그럴 수도 있지만 10개를 두 개가 하나씩, 하나의 단위가 돼서 나눈다. 두 개씩 나눠본다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10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10은 이 하나가 10입니다. 이 10을 절반으로 잘라서 5랑 5로 생각할 수 있고 2를 살려서 이 2가 지금 이 나누는 두 개로 나눴다. 2를 표현할 수도 2를 의미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각각 나눠지는 잘라지는 애들이 2다로 표현할 수도 있겠죠. 이 두 가지 상황이 이 하나의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5개로 나뉜다는 거죠. 2가 기본 단위가 돼서 10을 나눠버린다는 의미도 되고 이 두 가지 그룹으로 나눈다는 경우도 포함이 되는 거죠. 이 두 가지 경우를 두 가지 상황을 다 지금 이 식 하나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나눗셈은 항상 두 가지 상황을 다 표현하고 있는 거다. 이 상황을 보고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이 상황을 보고도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뒤에 분수 개념에서 많이 쓰이게 됩니다. 얘를 압축했더니 5로 뿅 튀어나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이런 압축의 개념은 수학에서 계속 나오겠네요. 그러면 정리해보면 사칙 연산, 뭔가 법칙이 있는 네 종류의 연산을 하는 건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기호로 쓰고 인간 항상 기호로서 의사소통을 하죠. 모든 언어가 기호로서 표현이 되죠. 수학도 언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언어를 해석해보면 더하기는 더해졌고 더 늘어나는 그런 상태인 거고 빼기 줄어드는 상태인 거고 곱하기 더하기를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상태인 거고 나누기는 빼주는 상태인데 그 빼주는 상태가 두 가지로 표현이 된 상태인 거고 그리고 차원도 막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차원도 막 바꿔주는 그런 마법을 부릴 수 있는 그런 기호들이에요. 이 기호들이 그럼 어디에 적용되냐 그걸 한번 살펴봅시다. 기호가 자 역시 기호에 적용이 됩니다. 어떤 기호들이 있을까요? 숫자에 적용이 될 수 있고요. 문자에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숫자들 한번 볼까요? 뭐 3 더하기 2, 3 빼기 2, 3 곱하기 2, 3 나누기 2 이렇게 쓰죠. 이렇게 뭐 숫자들을 데리고 이 기호를 써가지고 상황을 표현을 해줄 수 있습니다. 문자로 보면 뭐 x 더하기 y, x 빼기 y, x 곱하기 y, x 나누기 y 라는 똑같은 규칙을 적용해서 형태를 나타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숫자로 이 사칙연산을 배워요. 처음에 초등학교 때. 그럼 그 초등학교 때 배운 그 숫자의 사칙연산이 그대로 문자에도 적용이 될 수 있겠다는 거는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방법 그대로 문자에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 그래서 뭐 숫자로는 숫자 계산은 뭐 이렇게 뭐 332 곱하기 8 하면 이렇게 계산했는데 문자 계산은 또 뭐 3x제곱 더하기 x 곱하기 8x는 또 다른 방법으로 계산하고 이런 게 아니라 동일한 방법이 이제 적용이 될 수 있다. 이건 생각할 수 있고요.